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러면서 일본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왜 정자 기증이 일본에선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연이었습니다. 자, 12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분이 계셨죠. 방송인 허수경 씨도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유리 씨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제 정자 기증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신과 출산이 12년 전 허수경 씨에겐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불법은 아니고 이 법 규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비가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허용된 부분이 없다 보니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오인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07년에 법에 의하면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지금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강화되면서 이제 일명 2005년 말에 황우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정자 난자의 채취 및 기증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여성이 임신을 위해서 정자를 기증을 받으려면 법적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 자, 비혼인 경우에 정자의 기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불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난임인 경우에만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불법인 게 아니냐. 이걸 시행하려면 근거가 없으니 결국 불법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결론이 된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변호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좀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이 이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하는 역할인데요. 자, 이제 사회에서 이런 니드들이 이런 필요한 요청들이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규정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좀 거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명에 관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무조건 허용하다 보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부모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출산의 자유 이걸로만 바라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임을 알려주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중요한 주제를 던져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사유리 씨 출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유리 씨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시술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단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게 현행법상 법 위반, 결국 불법은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산부인과
이제 적용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지침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술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원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불법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윤리 지침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시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의사협회에서도 이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지침상 있는 걸로 저희는 네.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겠군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네. 위험을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좀 네. 있지, 그러니까 없을 가능성이 크죠. 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시술을 하려면 그 지침도 변경이 돼야 되고 근거 법안을 또 법안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상황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사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결혼 5년 차까지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죠. 인공수정을 하면 아이가 바로 생길 거라 믿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시도가 반복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일한 가족을 잃은 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다가 문득 남편의 정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냉동 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정이 성공했고 얼마 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닥쳤는데요. 저희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인공수정을 시도한 상태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미 이제 수정된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변호사님? 이 아이의 그럼 친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아이가 과연 그러면 돌아가신 그 망인의 상속을 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녀로 네, 네, 인정받아야 그렇죠. 이제 상속이 그렇죠. 되니까. 그런 문제가 네. 생기는데 일단 인공수정이 보편화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법상,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좀 전과 다르게 불법이라는 거죠. 명백히 불법인데 뭐 어쨌든 이걸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사후 수정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의 친생자 관계나 상속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네. 이미 망인인데 그러면 그 망인의 정자를 사용할 결정권이 그럼 누구한테 있냐?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망인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를 했냐? 네. 동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남편이 일단은 이제 동의한 것이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인공수정을 한 것까지는 당연히 동의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동의 내가 의사. 사망했을 네. 때도 이거를 수정한 거를 동의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망인의 의사를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걸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걸 계속 이제 이론적으로 논의해 오다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례가. 네, 실제로 네. 사건이 있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이 한번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 사안과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요. 네. 이제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니까 부인이 이제 불임 시술을 위해서 이제 냉동해뒀던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해서 둘째를 낳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안과 좀 다르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이 그 둘째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친생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 네, 네. 법원은 인정해 줬습니다. 아, 네. 네네. 이게 뭐 판결에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례인지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결론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정자 제공자 이제 친부가 되는 거죠. 친부가 생전에 그 사후 수정에 대해서 미리 동의했을 거다. 동의한 걸로 법원에서 보고 이제 그 아이의 친부로 망인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이제 네. 아마 이 아이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고 태어난 아이에 그렇죠. 대해서 보호해야 네. 되고 그 첫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친부의 아이로 인정하는데 뭐 과학기술상 별 문제도 없고 네. 상속권 문제도 사실은 어차피 자녀와 엄마가 첫째 자녀와 엄마가 상속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둘째 자녀한테 상속권 인정한다고 해서 다르게 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건 없으니까 아마 이 자녀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존재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네. 부모님이 원래는 상속권을 가지죠. 이 배우자하고 네. 같이 가질 만약에 이제 자녀가 없다면 그렇죠. 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면 부모님이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그게 있으니까.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원래 첫째 자녀가 없이 이 태어난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였다면 원래 이제 부인하고 그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권을 연다가 박탈이 되면서 부인과 자녀가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어쨌든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고 네. 어쨌든 태어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네.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네.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나온 네, 사례라서 네. 사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할지는 알 수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직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일단 이런 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사유리 씨 사례가 나온 김에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백수연 변호사님과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